반갑습니다. 대한사랑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완영입니다. 고성은 한 번씩 제가 바람을 쉬고 옵니다. 전에 아버지께서 고성에 근무하시고 제가 어릴 때 여기서 많이 뛰어놀던, 어릴 때 고성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12시에 아마 연세 드신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오포 소리 해가지고, 오포 아시죠? 12시 엥 하는 소리 있으면요, 그게 어릴 때 고성 있을 때 그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고성하면 어릴 때 그것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마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고성의 문화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특출한 사명감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외부 온다는 것도 참 이렇게 용기가 아니면 어렵죠, 보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고성 이제 소가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특히 전라도, 경상도를 거의 다 도는데 보면요, 왜 도느냐면 그쪽 지역의 이 문화, 역사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 이제 가야 문제, 이 가야 문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가야 문제가 지금 더 넘어서 가지고 지금 전라남도까지 이게 영향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들어보신 여러분들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 많을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야, 대부분 우리 고성 국민들도 가야로 알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사건이 터진 데가 이번에 7개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등재가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2개 합천하고 남은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등재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해설문에, 그 유네스코 해설문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 한국의 가야 설명이 아니라 일본 서기 지명으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서기 지명으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남은 시민들은 매일 일어나가지고 큐트한대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거는 학문의 영역이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국민들이 나서면 안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참 무서운 소리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학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 총재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분이 와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세계문화유산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그 나라의 고유문화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와 공유를 하기 위해서 그 문화유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가야 고분군 7개를 고분하는데 2개가 한국의 가야 지명이 아니라 정한론자들, 그리고 일본 극우파들이 교과서로 삼고 있는 일본 서기 지명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은, 이거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정신에 힘이 된다고까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런 거 모르죠. 오로지 자기들만 주장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문화유산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학문으로 논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거기는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되고 일본 서기, 신궁하오가 나오는 일본 서기 지명을 연표를 붙여가지고 그것이 가야사인 것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져가지고 발칵 뒤집히고요. 국정에 직접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이 직접 나와서 해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오시면 너무너무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가야사 복원에 얼마가 지금 투입되느냐. 10년간 1조 2천억이 투입됩니다. 10년간. 그래서 처음에는 가야사 복원을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다 욕을 했어요, 학자들이. 왜 대통령이 나서 그런 짓거리 하느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뭐였느냐. 영원함이 가야 문화로서 하나가 되면서로 지역 감정이나 이런 거 다 많이 수그러들지 않겠느냐. 하나로 훔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야사를 좀 복원 좀 해봐라 해가지고 2천억을 준다고 일을 하니까, 그때서 어떻게 돼버리냐. 우리나라 가야사 학계가 2개가 3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자기들끼리 속된 말로 그 천문학적인 자금을 따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 갔느냐. 전라남도도 가야라고 이제 주장하는 김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전라남도, 여러분 가야가 전라남도까지 갑니까? 나주요? 나주, 영암 모든 쪽에 있대요. 거기에 보면 일본 서기 지명을 지금 갖다 붙여가지고 석박사 논문을 써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고성도 오늘 이 사실을 아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막을 건데, 아니라면 아마 대부분 속아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고성에 가보니까, 고인돌 때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를 운영하기 때문에 전 세계 고인돌을 다 찾아가지고 18부작으로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고인돌, 우리나라 고인돌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다 해놨죠. 근데 재미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문화유산 등재해놔놓고 어떻게 하느냐? 뒤에 관리 안 합니다. 박물관 만들어놓고 관리 안 합니다. 왜? 여러분들 고인돌은 우리나라 역사시대 어느 시대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까? 고조선이죠. 그죠? 대부분 고조선, 물론 고인돌은 신석기 때부터 만든 겁니다. 신석기 후반기부터 나오는 거고 거의 고조선 시간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중고등학교 모든 교과서는 단군 고조선을 부정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이.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오는 고조선은 단군이 아니라 이만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인 단군이 우리나라 역사를 연 것이 아니라 중국인 이만이 철기 문화를 가져와가지고 국가를 형성시켜가지고 고조선이 발전했고 그 뒤에 한사군이 들어서 가지고 북한에 어떻습니까? 평양에 낙랑군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한사군이 지배했다. 이렇게 배우셨죠? 지금도? 지금 중고등학생 다 그렇게 배웁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동북공정 당해가지고 우리나라 고대사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대사, 동북공정 여러분들 뭐지 아십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발해 고구려 역사 펼쳤다고요? 다 개소리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동북공정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은 중화문명 성전공정, 전파공정이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역사공정을 전 세계의 지도로서 책으로 전 세계 도배를 했습니다. 거기 어떻게 나오느냐? 한국의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는 중국의 속국사로 들어있습니다. 우리 역사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리랑, 판소리, 가야금, 금은구, 한복, 김치, 추석,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가 벌써 10년째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학계에 아무도 말 안 하죠. 문화재청 아무도 말 안 하죠. 왜?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한복하고 김치가 중국 걸로 문화유산으로 간다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노를 했어요. 여러분들 10년 전에 뺏겼습니다. 벌써 10년 전에 다 넘어갔어요. 우리나라 역사 전체 다 넘어가고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까지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뭐 했느냐? 자금성에서 트럼프를 만나면서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속국사다. 중국의 일부 역사다. 식민지 역사다. 요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사학계, 서울대, 연고대 지금까지 전국의 국사 선생님들 한 번도 나서가지고 동북공정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 아무도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안 나옵니다. 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우리나라 한국사, 이만조선, 한사군이 그게 동북공정이에요. 중국에서 뭐랬느냐? 야, 한국에서 단군 없다 하지 않느냐? 그리고 뭐냐? 중국인 이만이 통치했고 중국이 한 나라가 뭐다? 한국 역사를 지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국 뭐냐? 한국의 북부지역, 북한은 원래 공식적으로 중국의 역사 영역이라고 표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만리장성을 황해도까지 그렸습니다. 그 지도가 전 세계의 공식적인 지도적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만리장성이 언제 중국까지 왔습니까? 우리나라 황해도까지 왔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배부르고 돈 좀 버니까 어떻습니까? 국사 필요 없다. 글로벌한데 왜 우리 역사 배워야 되느냐? 요거 생각하는 그 사이에 어때요? 중국은 동북공정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더 이상 손을 못 쓰기 때문에 지금 동북공정에 의해서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대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과중앙연구원 아무도 한 명도 지금까지 나서가지고 동북공정을 비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자기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가르친 것이 동북공정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올가미에 걸려가지고 지금은 북한 영역을 아예 북한을 중국의 고대 영토로 표기까지 했는데 아무도 지금 우리나라 국사학계에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맞춰가지고 일본은 뭘 하느냐? 계속 자위대 법을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한반도하고 대단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어디로? 북한까지를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중국이 저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항하게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아베 정권 때 강력하게 밀어붙인 것이 임나일본부를 정사화시킨 것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본의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의 80%, 90%, 중학교는 거의, 고등학교는 거의 100%입니다. 임나일본부가 정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을 돌리죠. 배가 가서 식민을 삼았다. 이런 식으로 다 해놨습니다. 임나일본부는 용어 자체를 안 써요. 이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임나일본부를 전라도 경상도가 자기들이 옛날에 200년간 식민지 삼았다는 땅 그 교육을 일본의 학생들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야수 하는 분들이 시민들 한판을 치고 뭔 소리 하는지 압니까? 아, 임나일본부는 한일 공동협의회 해가지고 폐기했다고. 개소리입니다. 저는 일본에 2번 다녀왔습니다. 교과서 모든 것 신사까지 다 왔습니다. 임나일본부 100% 다 살아있습니다. 폐기된 적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제가 이제 나오니까 돼요. 지금 바로 이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이 가야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 뭐 우리 고성에도 얼마나 멋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인돌이 참 너무너무 해외에서는 저런 거 좀 나오면 어떻습니까? 눈이 찝찝해가지고 프랑스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프랑스에 있는 고인돌마다 좌표를 다 찍어가지고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놨어요. 좌표만 따라가면 고인돌이 어디 있는지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방치에 처박아놓고 산에 처박아놓은 고인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느 사람이 정원 만들 때 고인돌 2개 들고 갑니다. 들고 가 집에 갖다 놔요. 고인돌을. 지금 우리 요까지 갔습니다. 자, 이런 상에 아마 고성에서 고인돌 많을 겁니다. 지금 많이 정리돼가지고 없어졌을 것이고요.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들 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은 2027년까지 821억 원을 가지고 소가야를 복원하고 추진한다고 천지일보라든지 다 신문에 기소하겠더라고요. 요 그대로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군수님, 정훈 군수님 계시는데 꼭 하셔야 됩니다. 대신 오늘 꼭 유의할 점, 요것만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821억. 그러니까 합천도 어떻습니까? 남원도 얼마만큼 투입되겠습니까? 아마 이 정도 투입될 겁니다. 수백억이 돈이 투입되니까 어때요? 그걸 가야 학자들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학파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남원은 끝까지 일본세계의 기분이다. 합천은 끝까지 일본세계의 나라다. 이래가지고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고 끝까지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고 반대한다. 그 이름 빼라. 이름 빼고 합천은 옥천 고분군을 해라. 남원은 위공리 두랑리 고분군으로 그까지만 하지. 왜 거기에 일본석이 침입자가 있느냐. 지금 일본에서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일본석이를 정사로 해가지고 정한론을 배우고 있는데 한국에서 그걸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 말 맞다는 걸 주장해 주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여기까지 알아버렸습니다. 지금. 알아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고요. 보면 대단히 이제 심각한 상태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니까 2017년 자료에도 보니까 고성 미래신문에 821억 투자한다는 이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을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고성의 소가야, 고성은 소가야입니다. 이건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문화를 끝까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가줘야 됩니다. 자, 기록을 보니까 고성 박물관의 사진을 보니까 여기 뭐 고종 때부터 연결된 고리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세형동금이죠. 보면 우리나라 세형동금. 요거는 이제 일본에 가보시면 대마도라든지 큐슈에 많이 나오는 가야계 청동기입니다. 가야계 청동기고 이런 고조선의 후기금인 세형동금입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 요 구멍난 거 있죠. 요거는 나주라든지 가보시면 이런 토기가 많이 나옵니다. 서로 옛날에 마음가는 문화권이라든지 연결되면서 다 연결고리가 다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여기에 뭐 빨대 꽂아가지고 술을 부어 먹었다고. 술 부으면 다 빠져버립니다. 자, 이런 것이 서로서로 영혼함이 소통될 수 있는 문화가 있는데 많이 조명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자, 삼국유사에 오가야 기록이 나옵니다. 소가야라고 틀림없이 고성은 이렇게 명확하게 점을 찍어놨지 보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성은 소가야라고 삼국유사에 그대로 쭉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자, 고성은 원래 고자군이다. 그리고 삼국지 동의전 한제에는 고자미 동국이라 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고씨가 다 붙어가지고 앞에도 어때요? 자, 소가야이면서도 원래 이름 어떻습니까? 고자군이라든지 고자미 동국이라 해가지고 고씨가 나옵니다. 고자가 나옵니다. 고자가. 이렇게 이 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역 향토명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고성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종실록 150건 보시면 어떻습니까? 경상도 지지무 고성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고성인은 모두 소가야국이다. 신라에서 이를 취하여 고자군으로 설치하고 경덕왕 때 고성군으로 고쳤다. 고리에서 현으로 쭉 되면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면 쭉 나오면서 벼루는 철성이다. 지금도 고성의 철성이라는 학교 이름 지명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고성이 철성까지 불렸다는 기록이 우리 역사 사료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고려 6대 성종 때 철성부로 개칭되고 우리 현종 9년 때 다시 고성인으로 개칭이 됩니다. 그래서 고성은 고성과 더불어 여러 가지 옛날 지명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 다음에 철성까지 용어가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제 본론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이영식 교수가 와서 여기에 강의를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가야를 대표하는 학자는 이영식 교수하고 홍익대 은퇴하시는 김태식 교수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가야의 쌍벽을 이뤄가지고 많이 강의를 했는데 특히 이제 고성에 보니까 이영식 교수가 강의를 했고 여기서 국제신문에 실어놨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야사 여행에 대한 청청 얘기를 경남 고성을 찾아갑니다. 쭉 나오면서 고성에 자리했던 가야국의 이름은 구자미동국, 고구차국, 그 다음에 고사포국, 고자국 이런 쪽으로 중계가 그동안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기사를 읽어보시고 잘못된 점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점요.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가 이렇게 글었으면 다 우리나라 믿죠. 왜? 우리나라는 박사학위만 시골에 가면 박사만 지양반 박사 어느 집에 박사 땄다면 어떻습니까? 박사는 의학 박사, 천만 모든 걸 다 아는 줄 알아요. 다 아는 줄 알아. 그래 그런 식으로 개념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학문의 세계에서 뭘 성취했다면 어떻습니까? 지양반은 학문에 뭐 땄다면 뭐 이거 의학 박사 모든 걸 다 통하는 줄 압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고성의 이름이 고자미동국 이거는 맞죠? 출처가 다 왔는데 중간에 살짝 뭐가 들어가냐면 고차국 내지 구차국이 들어갑니다. 일본서기가 나와요. 그러면 아마 이 시험 보신 분들 고성에 계신 분들 100%가 아무런 의심을 가지지 않고 이걸 기사를 읽어 나가면서 또 뭐라 할 겁니까? 고성이 고차국이래 구차국이래 해줘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들 일본서기 읽어보셨습니까? 일본서기 읽어보셨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 기사 뜨자마자 바로 신문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이 구절 빼라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일본서기를 안 읽어봐요. 우리나라 가야 산 사람들요. 지금도 문화재청이라는 사람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이 마치 일본서기를 읽어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저희들 만나가지고 이번에 사건이 터지니까 저희들한테 뭐라느냐. 당신들 일본서기에 많은 임나 일본부 믿습니까? 저희들한테 질문합니다. 임나 일본부 믿습니까? 우리한테 질문하면서 그러면서 뭐냐. 우리는 임나 일본부 안 믿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이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폐기된 임나 일본부를 꺼내가지고 우리 연구하는 걸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요리 나와요. 옆에 시민이 들어보면 속아 넘어갑니다. 왜? 여러분들 일본 서기에 임나 일본부를 안 믿는다면 뭐까지 안 믿어야 됩니까? 거기에 관련된 지명, 인명도 원래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야사학계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잘 돌리느냐면 그 임나 일본부는 폐기되고 거짓말이다. 그런데 임나 일본부에 나오는 지명은 전라도 경상도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요래 가지고 요번에 가야사를 다 말아먹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기가 찬 게 일본서기를 여러분들이 제가 이 시간에 건조드리는 거 저는 일본서기 다 봤습니다. 일본서기를 다 보시면 돼요. 왜 이런 하나가 대단히 민감하고 왜 하천을 달아로 쓰고 나무를 기물로 쓰는지 이유를 압니다. 보면. 그런데 시민들은 몰라요. 먹고 살기 바쁜데 그까지 누가 신경 씁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고성에 대해서 갑자기 고차국, 구차국이란 지명이 등장하면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고성에 발굴된 새무늬 청동기도 영광에서 약간 획대는 건지만도 산문이라든지 새 두 마리 똑같은 게 영광에 나오죠 보면요. 자, 이런 고리, 연결고리 문화가 틀림없이 영원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 만문화라든지 다 연결고리가 되는데 자, 이런 문화 유적이 있고 자, 이영식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에는 접어두고 일본서기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가 이제 필요하다. 여러분들 일본서기를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임나 일본부가 정사죠. 그죠? 자, 이 양반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서기를 있는 기록이 그대로 봐라. 이 말 하면서 한쪽에서는 임나 일본부는 없었다. 이 말 됩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보라며. 경상도 말로 그대로 보라며. 보라 해놓고 한쪽에서는 임나 일본부는 없는데 일본서기에 있는 지명은 지금 경상도 전라도다. 이게 논리가 맞는 겁니까 보면. 거짓말이면 다 거짓말이지.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일항쟁기 금소령이 후에서부터 어떻습니까? 계속 정한론이 불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일본 서기의 임나 지명을 우리나라 한국의 가야에 다 갖다 붙여버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100년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것도 그냥 고성이 고차국이라는 것은 많은 연구의 결과라고 아마 틀림없이 말할 겁니다. 무슨 많은 연구의 결과입니까? 금소령 쪽이나 정한론자들이 주장한 거 그게 결과가 여기까지 온 거죠. 보면 무슨 연구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게 보시죠. 고성박물관에 가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소가야인가 고차국인가? 여러분들 요 말 들으면 기분 어떻습니까? 고성 국민들은 뭐 고차국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을 왜 해? 소가야 아니란 뜻이잖아 이거. 어? 그러면서 고자 쓴 거 살짝 보여놨습니다. 그럼 이 말은 고성 박물관에서 주장은 왜 말을 안 하는데 뭐라 합니까? 고성은 소가야가 아니라 고차국이라는 거예요. 어느 고차국? 일본 서기의 고차국이라는 거야. 임나의 고차국. 여러분들 고성이 외놈의 후손들입니까? 고성이 고차국이라 불리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외놈의 후손들이에요. 요거 모르죠?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 임나 일본은 폐기됐다. 그런 거짓말 합니다. 아, 임나 일본 폐기됐으면 고성이 고차국이란 말 안 해야지. 그거 다 거짓말인데. 그런데 왜 고성을 고차국이라 갖다 붙입니까? 박물관에서. 어? 여러분들 다 이 순간에 어때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외놈의 후손으로 다 뚜껑 끝난 겁니다, 이제. 이번에 고성 가야고문군 유네스코 등재되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살펴야 될 게 앞으로도 어때요? 등재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이겁니다. 요 지명요, 요 지명 쓰이는 순간에 고성은 외놈의 후손들입니다. 왜? 일본 서기의 고차국은 내왕이 통치하던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박물관 있는 분들 오늘 5시간 다 들은 분들 나중에 질문해 보세요. 자기들 일본 서기 일을 봤을 거 아닙니까? 고차국이란 말 쓰는 순간에 고성은 외놈의 나라로 바뀐다는 거. 어? 그걸 말을 바꾸기 위해서 임나 일본군은 폐기됐다고. 왜 그런 말 합니까? 거짓말인데. 어? 자 이렇게 고차국이라고 이제 슬슬 뉘앙스를 바꿔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김태식 교수 미완의 문명 700년 강의사에 보시면 여러분들 자 뭘 읽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지역 아까 고자국이라든지 고성에 원래 가야 우리 문헌에 나온 등장하는 지명 있죠. 그걸 틀림없이 써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뭘 썼습니까? 다 빼고 뭘 해놨죠? 고차국이라 써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강가야라든지 여기 금강국이라든지 몇 개 빼고 대가야국 이런 거 빼고 나머지 여기 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금강국, 대가야국 빼고 여기에 등장하는 대부분 지명은 일본 서기 지명입니다. 임나 지명이에요. 우리나라 가야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몰라요. 저게 가야인 줄 압니다. 그래서 김태식 교수는 뭘 하느냐? 삼국시대가 아니라 사국시대를 주장하자. 기분 좋죠. 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말고 가야가 있다는데 김태식 교수가 주장하는 사국시대의 가야는 그 가야가 아니라 요 가야야, 요 가야. 임나 10국이 들어가는 일본 서기 임나 10국을 한국의 가야사로 편입하는 것이 그게 사국시대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정보를 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야를 잘 고구려 백제 신라는 아는데 가야 모르잖아요. 보면 특히 일본 서기는 더 모르고. 자 이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살고 있는 고성이 지금 뭘로 나옵니까? 자 고성의 원래 가야 소가야는 싹 빠지고 일본 서기의 고차국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될 때 문헌도 여러분들 소가야는 안 되고 전부 다 아마 고차국으로 지도를 그려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시 안 하면 어때요? 그냥 하는 말입니다. 이번에. 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앞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차국은 어떤 나라인지 일본 서기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양반이 왜 저렇게 열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받아가는지. 고차국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여기 일본 서기에 금명천왕기 23년 562년 기록에 여러분들 고차가 나오죠. 고차. 자, 옴정을의 신라가 임나 강가를 공격해서 멸망시켰다 하면서 자, 임나 강가를 쳤는데 그때 어떻습니까? 망하면 여기 나오죠. 통틀어 망하면 임나고 개별적으로 말하면 가라, 알라, 사이기, 다라, 볼마, 고차, 자파, 삼반하국, 불송국, 임내국 등이 10나라다. 이 나라는 어때요? 신라가 쳐서 없앴다 이래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본 서기에 등장하고 우리나라의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없습니다. 이런 지명도 없어요. 아예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같은 게 없는데 일본 학자들이 대일항진기 때부터 뭘 보냐. 세바스가 이런 장관들 등장하면서 이쪽에 있는 지명을 전부 다 어디에 갖다 붙여버리냐. 전라도 경상도에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아라가야 아시죠? 아라가야를 박물관에 가보시면 뭐라 설명하느냐. 알라가야라고 써놨습니다. 정신나간 놈들입니다. 알라 신사는 일본에 있어요. 어? 번지수를 거꾸로 해가지고 여기가 알라래. 자, 일본 서기 지명은 이렇게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졸마국 고차국. 여기에 고차국이 여러분들 신라에 멸망됐다. 야, 이거 여러분들 고성 역사에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라가 여기까지 쳐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고성을 멸망시킨 적 있습니까? 한번 향토사 하는 분들 한번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고차국이 뭐다? 여러분들 고성이라고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 비정을 해가지고 논문을 써내고 있습니다. 논문을.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다음에 어때요? 자, 외왕이 열받습니다. 왜? 외왕 자신이 다스리던 땅, 이게 왜 보면요. 자, 가라, 알라, 사이기, 가라, 졸마, 고차국. 이거는 뭐냐? 외왕이 다스린 땅인데 누가 깨버렸다? 신라가 와서 따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기사에 뭐가 나오냐? 6월 여름에 누가 나오냐? 조를 내려서 누가? 일본 천황이 조를 내렸다는 겁니다. 뭐다? 신라는 서쪽에 오랑캐로 자꾸 보잘것없는 나라이다. 하늘을 거스르고 무리하다. 우리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의 강가를 무너뜨려 우리의 백성들에게 해로움을 끼치고 우리의 군을 멸망시켰다. 여기 우리는 왜입니다. 왜? 왜? 일본의 원래 이름 왜? 일본은 나중에 7세기에 후쿠가 생긴 거예요. 백지가 망하고 난 뒤에. 그때는 왜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요 기록 보면 왜 보면요? 고차는 왜의 나라예요. 왜? 임나 일본하고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고 이영식 교수 말대로 일본석이 그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이 양반들이 여기가 고차국에 주장한다면 여러분들은 원래부터 때요. 우리의 강가, 우리의 백성, 우리의 군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의 군인, 예놈의 땅이었습니다. 무슨 말?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십니까? 자, 이게 역사가 요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야가 이게 말은 가야인데 보면 어때요? 가야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해양사 학자들 논문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사, 두산백과, 항공미의 재발견 전부 다 뭘로 붙여놨냐? 학자들이 그리 나와서 뭐라냐? 전부 다 고성을 뭘로 붙여놨어요? 고성을 전부 다 외놈의 나라 고차로 다 써놨어요. 우리나라 논문이 학자들이. 그래서 연구 성과라 연구에 의해서 고성이 고차로 증명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고성이 고차라고 한 구절 아무도 없습니다. 일본서기에. 남원이 김문이라는 건 일본서기에 일체 없고요. 합천이 다르라는 건 일본서기에 일체 없습니다. 그냥 가라 김문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일본 학자들이 뭐다? 이게 남원이다. 합천이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요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야사가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하면서 실체가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보면요. 자, 일본서기에 한국과중앙연구원에서 뭐라는데 일본서기에도 가야 멸망 당시 이른바 임나시국이라는 가라, 알라, 사이기, 다라, 졸마, 고차, 자타 이게 쭉 나오죠. 여기 그래도 여기에 여러분 용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성이 고차국이라면 자, 한국과중앙연구회 연구원에 보면 자료를 본다면 돼요. 요 고차는 뭐다? 임나시국이에요. 가야 아니에요. 그런데 박물관에 여러분들 고성 박물관에 고차국이 들어갑니다. 여기가 소가야냐 고차국이냐 그 말 꺼낸 이유가 뭐겠어요? 소가야 아니고 고차국이라는 주장하려는 거 아니에요? 고자 살짝 붙여놓은 거. 근데 그 고자가 고차국이 고자예요? 아까 원래 지명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는 거. 그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면서 마치 여기가 고차국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혹시나 이제 아마 박물관이라든지 우리 가야 이쪽에 관련된 분들 오신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자꾸 저희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래요. 가야는 임나라고 주장 그래요. 한국의 가야는 일본식의 임나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래서 임나의 지명이 바로 가야의 지명이기 때문에 전라도 경상도가 원래 임나다. 요게 우리나라 한국사의 가야사의 100% 논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일본서기 읽는 시간 없었죠? 짧은 시간 내에 일본서기하고 우리나라 삼국유사 가야하고 임나를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자, 속도를 빨리 내겠습니다. 자, 가야의 경국은 삼국유사의 서기 42년이라고 삼국사기도 김유신 열진의 서기 42년에 가야가 등록되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가야 연구하는 사람들 임나가 가야라고 주장했다면 임나도 몇 년에 등록돼야 되겠죠? 42년에 등록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일본서기 보시면 일본서기는 언제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쭉 잘 나오죠. 680년이 시작해 720년에 완성이 되고 초대 신문천황에서 7세기 여기 보면 돼. 직통천황까지 7세기 말까지 돼 핀년체로 구성된 것이 일본서기인데 여기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럽니다. 일본서기는 믿을만하다. 여러분들 일본서기 원본은 원래 붙었습니다. 요거 이야기 안 하죠.
원래 일본 서기에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여기 나오죠. 탐무천왕이 뭐냐? 초판본에 나오는 제기와 왕통기를 불을 태워버립니다. 왜? 일본 서기의 원래 원문의 자리에는 뭐냐? 일본의 천황가라든지 이것은 전부 다 한반도 우리하고 연결했다는 논리가 들어간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뭐냐? 제기하고 왕통기인데 탐무천왕이 그 기록을 보고 불을 태워버립니다. 왜? 이거 없애라고. 한국하고 연결고리 끊어내고. 자, 이 기록이 일본에 그대로 여러분들 역사에 보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불태워졌다고. 그리고 뒤에 가보시면 어때요? 자, 어떤 기록이 있느냐? 자, 일본 서기 원본은 1467년 5월 오닌 대란 때 소실되었다. 완전히 불탔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들? 자, 이게 나오죠. 현재 나라의 전립 도서관에 1669년 작성된 필사본 15건이 보존되어 있다. 일본 서기가 완전히 불타고 다시 써져있어요. 요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들어갔느냐? 배라는 용어 대신에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일본이 없었는데도 일본 이름을 다 갖다 써버립니다. 일본 서기에. 이게 들통난 거예요. 이게 장난친 거죠. 그러면서 뭐냐? 임나 일본부 관련된 정한론에 대한 내용이 대단히 강화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본 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나라 가야사학자들이 뭐다? 정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게 정사다. 일본 서기는 일본에서 정사라고 주장한다. 뭔가 못한 겁니다. 뒤에 조작됐다는 거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조작됐다는 거. 그런데 일체 우리나라 한국 가야 사는 사람들 그 이야기 안 합니다. 빼고 넘어가죠. 일본 서기만이 최고의 가야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문헌이 있다. 이런 논리 가지고 살살 피해갑니다. 여러분들. 나오죠? 이러면서 일본 학자들 다 일본 서기 왜곡됐다고 나오잖아요. 다 변주됐다잖아요. 다 변주됐다는데 돼요. 우리나라 학자들만이 변주 안 됐다는 게 일본 서기가 다시 쓰여졌는데 정한론이 강화됐는데도 우리나라 학자들만이 저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갑니다. 예. 자,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아까 이야기죠. 틀림없이 김수로왕의 금강가야는 서기 42년에 건국됐다고 삼국유사 사기에 나오는데 일본 서기의 임나는 여러분들 가야가 건국되기 70여 년 전에 임나가 등장합니다. 김수로왕이 가야 세우기 전에 임나는 일본 서기에 벌써 있어요. 그럼 뭡니까? 가야하고 임나는 건국 시기가 틀리죠?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성리는 쭉 나와가지고 가야 건국 72년에 어부가라 임나는 일본 서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야가 임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오늘 여러분들 필기했다가 가야 학자들 만나가 물어보십시오. 일본 서기 원본 표현하고 따져보십시오. 아무도 말 못합니다. 왜? 일단은 가야와 임나의 건국 시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야 생기기 전에 72년 전에 돼요. 일본 서기에 임나는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명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가야 지명입니다. 잘 보이시죠?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요게 우리나라 가야사, 한국 역사에 등장하는 살아남아있는 가야의 지명, 소가야가 있죠, 보면요. 자, 고사포, 고자국 다 나오죠? 이게 원래 여러분들 고성의 고자국, 소가야. 자, 우리 역사책에 나옵니다. 있다고. 나오는데, 자, 일본 서기 가보겠습니다.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가야라고 주장하는 임나 지명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고성 어디 있습니까? 고성 어디 있어요? 자, 우리나라 가야하고 일본 서기의 임나의 지명은 같은 게 한 개라도 있어야 되는데 진짜 같다 하면 돼요. 한 개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같은 게 지명이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고성에 대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느냐? 고자 들어가죠. 그래서 뭐라고 쳤습니까? 고자 들어가네. 이게 앞에 우리 뭐다? 한국사에 뭐하고? 고자국, 고차.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비슷하네. 고성이 일본 서기 고차. 요래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명. 자, 건국시기 틀리고 양쪽 역사책에 등장하는 지명 자체가 같은 게 하나도 없다. 이게 현실이고요. 동일한 지명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멸망. 자, 가야의 멸망시기 보겠습니다. 가야하고 임나라 같은 나라라면 같은 나라의 한 해에 멸망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금강가야는 532년, 대가야는 562년에 망합니다. 자, 532년 가장 늦게 돼. 대가야가 562년에 망하는데, 자, 임나는 언제 망했느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나에 대해서 19에 대한 고착 쭉 이야기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임나의 멸망에 대해서 연대를 치면 전부 다 뭐라고 했는지 보시죠. 마치 562년에 똑같이 임나가 가야기 때문에 멸망한 것처럼 인터넷에 도배를 해놨습니다. 도배를 해놨죠.
그러면 가야 연구하는 분들도 저 기록 가지고 믿습니다. 왜? 논문을 또 그리 쓰면 또 믿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가야를 연구하는 분이 있다면 일본 서기 원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앞에 선행 논문 보지 마시고요. 선행 논문은 계속 쉽게 말하면 어때요? 장난쳤습니다. 쳤고요. 그런데 일본 서기 원문을 딱 보겠습니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이게 볼까요? 여러분들. 자, 600년입니다. 600년. 자, 600년이면 이런 거 기억을 해줘. 보시죠. 우리나라의 가야는 532년, 562년에 망하는데 일본 서기의 임나는 자 언제 등장합니까? 여기 보시죠. 자, 600년, 추고 8년에 600년에 임나가 신라와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망했어야 돼, 없어야 돼. 임나가 가야가 있다라면 아예 일본 서기에도 안 나와야 돼요. 그 전에 망했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우리나라마다 킹덤입니까? 킹덤? 좀비들 나라예요. 임나가 갑자기 600년에 살아나와가지고 뭡니까? 신라하고 싸우는 장면이 일본 서기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그럼 끝나느냐? 볼까요? 자, 610년 다시 임나가 나옵니다. 자, 보이죠? 임나 다 살아있죠? 532년, 562년에 임나 망했습니다. 일본 서기에 임나는 그대로 다 살아있습니다. 자, 저렇게 생생하게 활동하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 623년까지 갑니다. 자, 623년. 자, 신라가 임나를 토벌하였다. 자, 임나는 신라에 복종하였다. 아, 임나가 가야라며 532년, 562년에 망했어야지. 왜 623년까지 가야가 죽지만 가야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서기에. 일본 서기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자꾸 거짓말 치는 거에 보면, 자, 여러분들, 623년에 있죠? 자, 그리고 또 623년 또 기록 나옵니다. 임나가 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646년, 자, 이제 임나가 망하는 시기가 나옵니다. 임나가 망하는 시기가 우리는 532년, 562년에 가야가 망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임나가 가야기 때문에 같이 망한 줄 알았는데, 일본 서기는 뭐냐? 646년에 고구려 백제 임나 신라가 나란히 사신을 보내 촛불을 바쳤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그 뒤에 기록,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쭉 나오면서 임나의 조를 바치는 것을 중지하게 하였다 하는 것이 646년. 이 이후로 임나의 기록은 일본 서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조를 바치는 것을 중지하였다. 이 자체가 말을 애둘러 표현하는데, 원래는 보시죠? 여기 보시죠? 수파 임나지조죠. 그럼 뭐냐? 마침내 임나가 조를 바치는 것을 그만두었다가 올바른 번역인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임나는 562년에 망한 걸로 다 말을 맞췄잖아요. 그렇게 뭐냐? 말이 안 되니까 뭐라 산도를 듣느냐? 자, 원래 원문 번역은 마침내 임나가 조를 바치는 것을 그만두었다 해야 되는데, 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든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석을 요래했습니다. 임나의 조를 바치는 것을 중지하게 하였다. 요거 해석 한문 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얼마만큼 한문 가지고 장난치는지 압니다. 뭐냐? 왜 임나가 조를 바쳤습니까? 이게 그만뒀습니다. 임나가 저때 망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서 한국 가야 하는 사람들이 562년에 임나 망했다 했는데, 일본 서기는 646년에 임나 망하는데, 자, 이래서 일본 서기를 원문을 들이대고 서로 토론하자면 아무도 안 나옵니다. 가야 하는 분들이. 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나오죠. 647년에 이제 고려 임나가 빠지죠. 고려 신라가 나란히 일본에 촛불을 바쳤다. 여기로 나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임나는 일본 서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학계도 기가 찬 게 자기들도 가야가 임나가 아닌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가야가 임나라고 주장해주면서 562년에 망했다고 주장하니까 일본에서도 한국에 맞춰가지고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본 서기에 틀림없이 앞에 몇 년요? 앞에 보시면 647년까지 646년 7년까지 임나가 살아있다고 자기들이 아는데 한국에서 562년에 임나가 망했다 주장해주기 때문에 일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562년에 임나가 망했다라고 써놨습니다. 자기들이 일본 서기를 알면서도 숨깁니다. 일본 서기에 임나하고 가야가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거 틀리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에서도 우리 한국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같이 망한 걸로 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송나라, 진나라, 양나라 때 어떻습니까? 외왕에 대해서 관직을 하사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임나가라 해가지고 임나와 가라는 같은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서 다 표기를 해놨습니다. 임나하고 가라는 같은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친국이나 머슬국이나 단호조 여기 보면
자기가 다 이름 써놨는데 우리나라 학자들 요 인용 안 합니다. 이거 살짝 넘어가지고 요 이야기하는데 왜? 여기에 임나하고 가야하고 틀리다고 나오기 때문에 중국의 외교 문서에 나오기 때문에 말하는 거 살짝 넘어갑니다. 간단합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가야 개보겠습니다. 금강가야는 수로왕부터 어디까지 산청의 구영왕까지 계보가 통치연대까지 그대로 다 나와있죠. 역사책에. 이렇게 완벽한 가야사 어디 있어? 그죠? 없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대가야는 이신하시는부터 도설지까지 16대에 망했다고 기록 나옵니다. 자, 일본서기 보겠습니다. 자, 일본서기도 그러면 가야의 왕기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나의 왕기도 똑같이 가야의 왕기가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임나에서 임나는 금국자도 만국자도 일본서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임나는 삼국사기 강소인데 임나가라라는 기록이 있고 진경대서 탑비에 자문이죠. 진경대서 탑비에 임나왕족이라는 흑모대왕 김유신에도 쓰이고 있는 말로 임나는 가야의 명체의 진심이었던 가락국의 빌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죠. 일반적이라죠. 요 식민사학자들이 제일 잘 써먹는 용어 이거예요. 일반적이다, 통설이다 합니다. 자기들끼리 주장해놓고 통설이래요. 자기들 몇 명이 주장해놓고 일반적이래. 여러분들 여기 보시죠. 신경대사 탑비에 임나왕족이 김유신이다. 여러분들 창원에 이 강의를 가니까 창원에 문화원에 계시는 분이 와서 축격을 받았는가. 아이씨 우리가 들었을 때 전혀 안 들었는데 이영식 교수님 와가지고 강의할 때 여기가 창원이 임나 땅이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와서 이런 이야기 하냐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자 진경대사 탑비 여러분들 원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문입니다. 원문을 가지고 이제 제 양반이 저렇게 주장하더라 믿으면 안 돼요. 하도 이제 속아가지고 여러분들 이것이 창원에서 나왔던 진경대사 탑비의 원문이고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학자들이 누가 뭘 했죠 앞에? 김유신이가 임나라고 했죠. 임나왕족이 김유신 해놨는데 원문 보겠습니다. 자 나보시죠. 진경대사의 선조는 쭉 나오죠. 신김치, 경주김치, 김해김치에서 나오는 어떻습니까? 김해김치가 신김치로 나옵니다. 왜? 신라에 통합되기 때문에. 그 선조는 임나의 왕족이요. 풀에서 자 보시죠. 자 진경대사의 선조가 임나의 왕족이고 그 다음에 먼 조상 김유신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 원문 읽어보십시오. 김유신하고 임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문을 좀 알면 천자문이나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이 원문 갖다 대면 얘 이 원문에 진경대사의 선조가 임나의 왕족이었지 김유신이가 때 임나야 아니죠. 아예 다른 원문입니다. 영어로 보면 어때요? 원조상, remote ancestor. 원조상. 그럼 여기 어때요? 여기 돼요. 진경대 선조라면 돼요. 선조가 뭡니까? 정조. 고조군지, 조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자, 진경대서는 출생이 855년이고 김유신은 595년입니다. 원조상이에요. 그런데 이 원문을 가지고 어떻게 감히 말이지 국민을 기만하려고 김유신이가 어디에 임나왕족입니다. 이게 원문에. 없잖아요. 그런데 창원 시민들한테 다 그렇게 교육시켜놔서 또 가야 하는 사람들, 가야 학자들 만나면 하는 말이 좋아, 우리한테 그래요. 아, 진경대사 탑비에 김유신이가 말이지 임나왕족이라고. 여러분들 오늘 원문 보십시오. 무슨 김유신이가 임나왕족이 어디 있어? 원문에 없는데. 이렇게 장난을 다 칩니다. 역사에서.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재미난 것이 뭐냐? 김유신이가 임나왕족이라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이게 김해 내성동 부분에 나오는 흉노가 가지고 다니는 동복입니다. 경주김치, 김해금치 공통적으로 나오는 유물이 흉노의 유물이에요. 자, 이게 김유신의 조상들이 어떻습니까? 썼던 옛날 유물입니다. 흉노의 유물이에요. 여러분들. 자, 김유신이가 임나 사람이다. 어떤 논리가 이제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북방의 흉노가 임나입니까?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일을 벌려가지고 어떻습니까? 국민들을 기만하고 김유신이가 임나면 어떻습니까? 김유신은 흉노계 사람인데 그러면 김수로왕이 흉노인데 저 사람들이 임나 사람들이에요. 임나 사람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 그죠? 그런데 국민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남원에 대해서 쭉 나오죠. 여기 지명 보시면 전부 다 원래 가야는 요만큼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장수하고 남원 쪽에서 가야 유적이 나오면서 요번에 경상도 전라도 가야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남원하고 장수에 가서 그 가야 보부분이 있는 지역을 가서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남원도 그렇고 장수도 그렇고 그
가야 고분군이 나오는 그쪽 지역 사람들은 지금도 경상도 말을 쓰고 있다. 지금은 전라도인데 전라도인데도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후손들에 대해 몇백 년 동안 무엇을 쓰고 있다? 경상도 용어 쓰고 있다. 경상도 말 쓰고 있다. 이런데 여기다가 임나를 갖다 붙입니다. 임나를. 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임나의 위치 보겠습니다. 자, 가야하고 임나가 같은 나라라면 위치가 같은 나라에 같은 데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는 가야 아시죠? 김해 김씨 쭉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자, 우리나라 가야사 어느 지역인지 김수로왕 지역 알 겁니다. 대가야, 함안, 함양 쭉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때요? 일본 서기의 임나 지명도 똑같이 임나가 어디 있다? 저쪽에 금강가야 김해라든지 함양 쪽이라는 게 있다고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원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 서기 서진 65년도에 임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해놨습니다. 임나는 축작으로부터 큐슈로부터 북큐슈로부터 2000리가 떨어져 있으며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개인의 서남 쪽에 있다. 신라의 서남 쪽에 있고 북쪽은 바다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야 위에 저 김해 위에가 가야가 여러분들 위에가 요쪽이 바다면 여기 요만큼이 바다예요. 요만큼 이렇게 바다로 막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큐슈로부터 2000리입니까? 상식을 하는 초등학생들이라 보면 돼요. 야, 임나가 우리나라 가야 아니다라는 것은 이곳에서 딱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보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은 끝까지 그 내용이 있었다 보니까 가야는 임나라고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별의별 논문을 써대가지고 이쪽이 우리나라 가야가 일본 서기 임나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게 쭉 이어져 보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돼. 임나는 축작으로부터 2000리가 떨어져 있고 북쪽이 바다로 건너고 여기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대전에 연모 교수가 연연구원이 여러분들이 내신 돈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일본 서기 해석을 3권을 두꺼운 이만한 책을 3권을 냈습니다. 그 중에 임나의 위치를 번역한 거 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 도망가려고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는 뭐죠? 자, 임나의 위치는 축작 북큐슈로부터 2000리 떨어져 있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그 다음에 뭐냐 신라의 남쪽에 있다 서남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살짝 번역을 돌려놓은 거죠. 막힌 조자를 북쪽이 바다를 건너고 계림의 서남에 있다. 이렇게 가지고 이 번역 좀 냈습니다. 여러분들 북쪽이 바다를 건너고 해석해봐요. 뭔 말인지 해석해봐. 뭔 말인지 몰라. 원래 뭔 의미입니다. 이 조자는 뭐죠? 막힌 조자 북쪽이 바다로 막혀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가야 지역 아니잖아요. 가야 여기 바다 있습니까? 우리나라. 저 동쪽이 바다지. 아니니까 차마 그걸 부정을 못하니까 돼. 북쪽이 바다를 건너고라고 살짝 걸려서 여러분들 이렇게 번역집을 이만한 걸 스피건을 냈어요. 이거 번역 정신한 거 딱 보면 돼. 저 양반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일본 서기 번역했는지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일본 학자들은 더 당황하는 거예요. 왜? 일본 학자들도 우리나라 가야가 임나라고 추정했는데 일본 서기에 뭐다? 임나의 북쪽이 바다로 막혀있다고 하니까 일본 학자들도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까지 등장했느냐? 북쪽은 바다로 막혀있으면 임나의 북쪽이 바다로 막혀있다는 것은 일본 서기 찬자의 잘못이 있는 듯하다. 이래서 났습니다. 일본 서기 원문 자체를 부정해버려. 왜? 우리나라 가야하고 임나하고 틀리니까. 일본 서기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해버립니다. 이게 학문입니다. 여러분들. 요래가지고 우리나라 가야를 임나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나라 가야 사학계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위치도 완전히 틀리죠? 자, 그래서 한국 사학계 보시면 가야는 임나라고 전부 다 어떻습니까? 갖다 써놨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써붙여놨고요. 더 중요한 거, 가야 사는 사람들 만나면 항상 여러분들께 그럽니다. 야, 가야가 임나라는 증거 자료는 여기 있다. 보시죠? 가계통지문에 임나가라다, 전쟁돼서 탑이다, 삼국사기 강수열전에 있다. 요거 다 이야기 다 막 가야사 강의할 때 다 뜹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이 1920년 조선 총독부에서 최초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가르친 심상수학 국사의 가야서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국민들 처음 볼 겁니다. 왜? 이 내용이 교과서에 있는데도 공개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조선 총독부의 국정교과서가 1920년 우리나라 어린이들부터 가르친 그 내용의 가야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 가야가 임나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서 요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야사 주장은 임나 주장은 사는 똑같은 주장을 100년 전에 누가 조선 총독부가 어린이들한테 하는 야 너희들 강계토항 빈문에 전쟁돼서 탑피해 삼국사기 강수열전에 가라고 나온다. 그래서 너희들 가야는 임나다. 이게 100년 전의 교육 내용입니다. 교육 지침이에요.
요 책 나가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 아무도 말 안 해요. 심상수학 국사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 심상수학 국사는 우리나라 역사책에 한국 국사 전문입니까? 국사 편찬위원회에 들어가면 자료가 100%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다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100년 전에 조선총독부 국정교과서가 2021년 한국사 교과서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거기 어디까지 나오냐? 고조선은 북한만이 고조선이라고 가르치라는 지침이 1920년 거기에 자료에 나옵니다. 교과서에. 우리나라 2020년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북조선만이 고조선이라고 지도를 다 표현했습니다. 자, 그 내용 꼭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이게 보시고. 그래서 임나 일본부는 일본 사람들이 무서운 게 이겁니다. 가야를 임나로 만들기 위해서 언제부터 출발하느냐? 1881년 일본 북부부터 나서가지고 가야는 임나라고 주장합니다. 임나라는 책을 썼대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강대토항 비문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찍으면 글자가 뭔지를 모르는데 일본 사람들이 찍으면 글자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강대토항 비문의 특징은 뭐냐? 일본하고 외화하고 관련된 내용만 다 지워지고 나머지 글자는 다 선생가 살아있습니다. 바람이 불더라도 딴 거 안 지우고 일본에 관련된 내용만 다 지웠어요. 바람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하고 분리하니까 다 없애버리죠, 자료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본에서 찍은 강대토항 비문은 아주 명확해요. 보십시오. 옛날 분한테 뭔 글자 잘 모릅니다. 옛날들은 잘 모르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이 뭐냐? 1800년대부터 가야는 임나라고 주장하면서 1894년 쭉 나오죠. 임나강익부 13년, 1919년 이만희시료 특기가 돼요. 쓰다 속기치 이만희시료 나가미초 이 양반들이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양반들이 뭘 주장하느냐? 자, 최초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야가 임나라고 주장하는 양반이 누구냐? 나가미초 이 양반. 정한론자입니다. 조선을 지배해가지고 자기들 땅을 옛날 그 땅을 찾아낸다. 이게 나오죠.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아가사의 복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땅이 뭐다? 가야인데 그것이 일본식의 임나다. 주장한 양반이 바로 나가미치오입니다. 요래가지고 일본이 쳐들어가지고 조선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먹고 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논리를 그대로 가져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일본에서부터 뭘 받느냐? 요런 사료 우리나라에서 공개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일본에서 정한론이 불면서 자, 우리나라의 가야를 뭘로 바꿔버립니까, 여러분들? 자, 이게 나오죠. 1907년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가야를 빼고 일본 서기에 임나로 써가지고 일본 사람들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가야는 임나라고 교육을 시키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모든 대학 교수도 가야 관련된 분들이 요 논리를 가지고 가야는 임나라고 지금도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특히 이 양반 세마서 이 양반인데요. 전라도 경상도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사람입니다. 임나가 경상도만이 아니다. 전라도까지 돼가지고 싹 쓰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쓰나죠. 바라는 합천이다 쭉 나오죠. 고차는 이 양반의 고차는 어디냐? 고성이 아니라 창현이라고 했습니다. 이 양반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고성을 고차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고성이 뭐다? 소설 바뀌지 보십시오. 그 뒤에 여러분들 여기 뭐가 나옵니까? 고성이 이제 고차로 바뀌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양반들은 뭡니까? 임나일부부를 맹신하는 인물이에요. 인물들. 그 양반들이 고성을 고차로 만들었는데 이게 학문의 성과입니까 여러분들? 임나일부부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논리를 만든 건데 자, 이 자료가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또 일본에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사고 있는 여기 고성을 또 고차로 써놨습니다. 1894년 자료입니다. 자, 고성이 고차로 다 이제 써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야의 연명체, 후기 연명체, 전기 연명체라는 말을 아마 가야 여기 학술대하면 틀림없이 말한 겁니다. 요거 저한테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정리했어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기 가야 연명체, 후기 가야 연명체, 가야 연명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조선 총독부 용어입니다. 정한론자들이 만든 용어예요. 특히 계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미치오가 가야는 임나라고 주장하고 아유카시 구나노시 이 양반이 누구냐? 기름 들고 명성하고 죽이고 불태운 인물이 이 양반이에요. 이 양반. 이 양반이 우리나라 가야가 임나라고 주장합니다. 주장하고요. 이 양반은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대단히 아주 높은 공직을 세운 사람처럼 국사 편찬위에서 평가를 해놨습니다. 누군데? 명성황후를 불태워 죽인 놈이에요. 그런 개새끼를 말이지. 우리나라 가야를 밝히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놨지. 우리나라 학계에서 이 양반을 명성황후 불태워 죽인 놈인데 깡패인데 응?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쏟아서 빛이 나오죠. 이가 나가지고 뭐냐? 일본석의 임나지명이 이제 가야지명이다. 그리고 세이마스가 나가지고 가야는 임나다. 임나지국이라는 표현 나오죠. 그리고 살아있는 지금 일본에 어떻습니까? 일본의 학자가 뭐라느냐? 임나지국이 대가야 연명이다 나옵니다. 이 양반 말을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합천도 이 양반의 주장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다? 대가야 연명체인데 나중에 우리나라 김모 교수가 나와서 어떻습니까? 가야 연명체는 전기가야 연명체, 후기가야 연명체면서 돼요. 아까 실제는 뭐죠? 가야가 아니라 임나 시국을 잡아놓는 가야 연명체입니다. 우리나라 가야 아니에요. 자, 가야 연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이 한 페이지로 모든 것을 끝나니까 꼭 알아두시라고 제가 정리했고요. 자, 참 여기 보시면 잠원시 학술 자료집에 보니까 자, 이병도는 그래도 어떻습니까? 자, 고성의 원래 지명이 자미동국이라 고자미동국이라 했고 쭉 청파로도 했습니다. 쭉 이렇게 김택시까지 나간다고 정리했는데 이게 나중에 처음에는 요리 가다가 다 바뀌어버려요. 자, 뭐가 나옵니까? 고성이 소가야인데 이제 뭐가 나오냐? 일본설기 이제 고차국이라는 용어가 정인태라는 논문에 쭉 등장하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고성이 이제 소가야라는 보다 고차국을 살살 끼워넣습니다. 일본석이 지명을 끊어가지고 마치 저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논문을 써냅니다. 자, 이번에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하는데 거기 자료집에 여러분들 자료집에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반드시 고치라야 됩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 자료집에 여러분들의 고성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소가야가 아니라 일본석이 고차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설이 물론 유네스코 등재 원문에는 없고 자료집에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데 이거는 대단히 기분 나쁜 겁니다. 왜? 여러분들을 외놈의 후손으로 일본석이 외놈의 후손이라 해가지고 지명을 표기해 가지고 지금 유네스코 등재에 이게 지도집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몰라주죠? 고차국이 뭐는지 몰랐기 때문에 아마 고성사는 지금까지도 모를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 이제 고차국이죠. 보면 고차국이라 다 되어 있고요. 자, 여기도 고차국이죠. 보이죠? 가야연맹체. 왜 소가야인데 왜 자꾸 땀 지름져? 일본석이 이름을 왜 갖다 붙이냐 말이요. 전부 다 일본석이 집에 갖다 놔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번에 7개의 가야 고분군이 등재되는데 여기 보이죠. 여기 보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합천이 뭐죠? 합천을 달아라 했고 지금 남원을 기문이라 해가지고 했고 나머지는 그래도 어떻습니까? 고령 힘의 함한 고성은 요 지명을 넣었습니다. 요거는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문제는 뭐냐. 요번에 합천하고 남원이 기문과 달아로 해설이 유네스코 등재되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 지명은 안 쓰고 요 지명으로 다 바뀝니다. 요 지명으로. 일본석이 왜 지명을 맞춰야 되잖아요. 여기가 맞다면 그 옆에가 다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냐. 전라도 경상도가 전부 다 일본석이 지명으로 다 바뀝니다. 오늘 보셨죠? 임나하고 가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절대로 같은 거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틀려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연구한 것처럼 임나는 가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본에서 쓰는 지도에 보시면 남원, 그 다음에 고성, 합천 전부 다 가라, 고차, 기문으로 다 써놨습니다. 자, 다 써놨죠. 우차랑까지 다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아까 말했죠. 이것도 빠른 시간에 지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나라 가야 사람들 제발 좀 거짓말 치지 말라고. 우리나라 문화재청에 어떤 분이 이름을 안 맡기겠습니다. 하는 말이 뭐냐. 일본 서기를 비판할 게 아니라 일본 서기는 6세기 이후 기록은 우리나라 삼국사의 기록과 너무나 같고 거기에 등장하는 지명이라든지 인명은 신뢰할 만하다라고 저희들이 가야 이게 일본 서기 지명 반대하는 걸 하니까 그걸 레몬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돌리더라고. 공문을 돌리는데 뭐라 했냐. 문화재청 간부가 뭐라 써놨냐면 일본 서기 6세기 이후 기록은 우리나라 삼국사기 고구려 백제 신라하고 같은 기록이기 때문에 참고할 만하다. 믿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짧은 시간 내에 그 양반의 말을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맞는지 거짓말인지. 자, 보이죠? 아까 나오죠? 고구려 백제 신라망, 가야망도 잘 기억하셔야 되고, 자, 백제 언제 망했습니까? 660년 망했고, 고구려는 668년에 망했죠? 그죠? 기억하시죠? 자,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고구려 백제는 언제 망했을까요? 자, 아까 문화재청 고위 간부가 연구위원이, 연구소장이 6세기 이후에 일본 서기는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하고 기록이 같다 했죠? 자, 그렇게 주장했는데, 자, 우리나라 백제 고구려는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는 고구려가 언제 등장하느냐? 고구려가 693년까지 살아있습니다. 자, 고구려 언제 망했습니까? 668년에 망했습니다. 자, 668년에 망했는데 일본 서기는 693년 기록에 고구려가 등장합니다. 673년에 고구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자, 고구려가 망해먹었어야 할 고구려가 일본 서기에 그대로 살아있어가지고 서로 사신을 파견합니다.
자, 이렇게 673년 나라가 망했는데 고구려 사신이 일본에서 향연을 받을 수가 있느냐? 향연 받아다. 고구려 사신이 와서 아니 나라가 벌써 망했는데 일본에 와서 왜 향연을 받아? 고구려가 없어졌는데. 자, 673년에 고구려가 살아있습니다. 681년에 고구려가 668년에 망했는데 681년대도 아직까지 고구려가 망하지 않고 고구려에게 사신을 보냈다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 믿을 겁니까?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믿을 겁니까? 일본 서기의 고구려 백제 신라 믿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벌써 다 망했는데 일본 서기에는 아직도 살아있어. 계속 살아있어. 여기 보시죠. 680년에 또 고구려가 살아있습니다. 사신이 갔대요. 고구려에 사신이 갔다. 아니 나라가 없는데 고구려에 어떻게 사신이 갑니까? 자, 이게 나오고 있고요. 자, 일본 서기 682년에 또 고구려 나옵니다. 쭉 보겠습니다. 자, 이때도 682년에 안 망했고, 자, 백제 쭉 나오지 보면 아직까지 백제와 고구려가 존재하고 있는데 685년인데도 고구려 백제가 살아있다고 기록 나옵니다. 나라가 다 망했는데 두 개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없어졌는데 일본 서기는 고구려 백제가 살아있습니다. 자, 685년에 고구려 또 나오죠. 685년 여기 보시면 돼요. 백제 여러분들 백제도 망했는데 백제가 살아있어요. 안 망했어요. 일본 서기에서는. 일본 서기는 백제가 아직까지 살아있어. 자, 이것이 우리나라 삼국사하고 일본 서기하고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문화재청 연구 양반이 그런 말 추정했는데 똑같다고 우리나라 삼국사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685년에 백제가 살아있습니다. 자, 693년에 또 백제왕 성광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백제왕의 성광은 없습니다. 성광은 누구냐면 의자왕의 아들이 부여성광이 있는데 그러면 부여성광이 왕을 했다는데 백제왕을 했다는데 그러면 성광이 백제왕을 한 기억은 우리나라 백제겠습니까? 일본 쪽이겠습니까? IQ 두 자리면 한 자리라도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백제와 같대요. 여러분들 백제는 벌써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왜 694년에 백제가 살아있습니까? 그 다음에 696년 또 망해서 백제가 망했는데 또 어떻습니까? 백제가 뭐냐? 이게 보이죠? 백제왕, 왕이 바뀌었어. 백제왕이 바뀌었어. 3년 만에 백제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백제는 벌써 없어졌고, 자, 이런 눈으로 확인하고 오십니다. 자, 이게, 여기 보면 어때요? 여기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쭉 나오죠. 670년 기록. 쭉.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기록. 자, 일본 서기 여러분들이 원문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하고 같은 자체가 없다. 김춘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여러분들 일본 서기 김춘추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자들 논문을 쓰는 게, 그 김춘추가 우리나라 김춘추인데 일본에 건너갔다고 논문을 쓰나. 거짓말입니다. 일본 서기에 나오는 김춘추하고 여기에 우리 어떻습니까? 김춘추하고는 틀려요. 일본 서기의 김춘추는 그냥 어떻습니까? 밑에 고위 간부로 있을 때고 우리나라 그때 김춘추는 왕이었어요. 왕. 앞이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는 어떻습니까? 말을 끼 맞추기 위해서 일본 서기에 말하는 김춘추가 우리나라 김춘추라고 논문을 써냅니다. 일본에 갔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논문을 써놨습니다. 근데 김춘추가 일본으로 간다고 할 때 뭘 가느냐? 공작을 가져갑니다. 공작하고 앵무새를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공작하고 앵무새 나옵니까? 그때 앵무새는 대부분 저 아랍 쪽에서 가져오고요. 공작의 서식지는 대마도예요. 이런 거 알면 생물학이라도 좀 안다면 상식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김춘추가 공작을 가져갔다는데 어디 공작 가져갔겠습니까? 대마도에 공작 가져갔지. 무슨 우리나라의 김춘추가 신라에 거기서 뭔 공작을 가져갑니까? 이런 말이 아무도 안 맞는 거. 이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거. 임나사이는 말씀이 보시죠. 자, 임나사이. 지금 전라도를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임나사이라고 하다고 붙였습니다. 임나사이라고. 당진, 저쪽에 나주 전부 다 있대요. 요번에 만산을 보고 나서 하는 거 들어가보면 만사가 아니라 일본의 본부에 임나사연을 전라남도에 갖다 붙이는 작업을 우리나라 지금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관련된 거 임나사연은 백제여가지고 일본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속으로 통하기 쉽고 닭도 구비하기 어렵다. 이런 게 이게 우리나라의 어떻습니까? 지역입니까? 개와 닭도 주인을 구분 못한데 나라가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기록이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이걸 우리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아까 나오죠? 대마도주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고 있고, 쭉 나오고, 자, 일본 서기에 등장한 687년. 자, 고구려 백제 다 망했습니다. 망했는데도 어때요? 여기 신라에 대해서 인물이 신라의 왕자 김상민, 극찬의 김살모, 대사의 약사진, 극찬 이런 인물들은 역사의 책에 나와야 되겠죠? 우리나라 신라사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는 일본 서기에 신라의 왕자 김상민, 우리나라 신라사에 없는 인물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간부들 우리나라 신라사에 안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신라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기만해가지고 일본석의 구구리 백제 신라가 우리나라 구구리 백제 신라라고. 신라 일사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전부 다 우리 신라 책에는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고위급 감들이. 자, 이리 나옵니다. 자, 692년 통일신라가 일본에 공물을 바쳤다고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해석한 거죠. 통일신라가 미쳤다고 일본에 공물을 바친 거 합니까?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신라는 어느 신라겠어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것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일본 열도에 떴으면 북북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전쟁이 일어난 거 싸운 것이 일본 서기로 들어간 건데 그 내용을 알고 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우리나라 본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다. 이렇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번역해가지고 전라도 경상도를 가야를 임나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글 속에서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요 인물들도 우리나라 신라사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오늘 아마 학자들이 왔다가 기가 찰 겁니다. 왜 일본서기 안 읽어보신 분들 오늘 눈으로 보십시오. 같은 거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틀립니다. 다 틀리고요. 그런데 무슨 우리나라 역사 같다고 여기도 신라에 쭉 나오죠. 신라의 이야기 나오고 자 여기는 더 충격적인 게 보시죠. 자 693년에 신라가 사천 기경남 한남아 김양원을 보내가지고 신라왕이 죽었다는 것을 구했다. 이런 나옵니다. 여러분들 693년에 신라왕 죽은 적 없습니다. 신라왕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근데 왜 일본 서기에는 693년에 신라왕이 죽었다고 나와? 근데 우리나라 삼국사하고 기록이 같습니까? 이런 걸 국민들이 알아보십시오. 우리나라 가야 사는 사람들이 함부로 거짓말 못해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등장하지 않는 인물. 자, 그때 인물은 누구였다 여러분들? 자, 일본하고 여기 있는데 그때 여기 보시면 686년 때 인물은 신라의 누구냐?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왕이 짱짱하게 다 살아있습니다. 근데 죽었다고 나오고 일본서기에는 우리나라 신라가 아니죠. 여기도 그렇고 스님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김춘추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들. 김춘추. 여기 이 김춘추가 일본서기의 효덕천왕의 김춘추가 우리나라 통일신라 김춘추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여러분들 잘 분석해보면 이때 김춘추 여기에 때 등장하는 김춘추는 그때 왕이었습니다. 왕. 이때 신라가 아니었어요. 이런 거 구분 안 합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이 거짓말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게 결국은 뭐냐 이런 거.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나라에 갑자기 한나라에 기구가 있다.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서로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올 때는 같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나라 다 만나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 조공으로 바치러 올 때 이런 기록이 그럼 뭐냐?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보면 시골 동네 이야기라는 시골 동네 이야기. 자, 이런 것이 일본석에 있는데도 이것이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가 같이 와서 조공하였다. 뭘로 서로 전화기 돌렸을까요? 내비게이션 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라고 우리나라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 넓은 땅덩어리에 한나라에 만나가 다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기록이 많고 결국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남원이 기문입니다. 합천이 다가가는 것 전부 다 어때요? 우리나라 국민들 기만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 이제 고성이 고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신경이 보시죠. 이거 보시면 합천을 달아라고 하는데 일본석이 원문 보면 어떻습니까? 합천이 달아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너무 거짓말 해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 신궁왕후기에 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들 여기 해당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일본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이게 이 양반이 신궁왕후입니다. 신궁왕후가 고구려 백제 신라 왕이 와서 무릎 꿇고 신하로 복속을 맹세하는 내용이죠.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성의 고차국도 결국 뭐냐? 이 고성을 고차국으로 인정하려면 여러분들은 고성 사람들은 뭘 인정해야 되느냐? 임나 일본부를 인정해야만 고차국이 성립이 됩니다. 왜? 고차국이라는 것은 원래 외왕이 다스린 땅인데 신라가 침범해가지고 남은 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신라가 어때요? 오늘 보니까 그 신라가 우리나라 신라가 아니고 어디 신라? 우리하고 다른 신라가 있다 이거예요. 일본 서기에.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 신라라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성을 고차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고차국으로. 자, 중고등학교 교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꾸 우리나라 학자들 국민들 앞에 임나 일본부 폐기됐다고 거짓말 그리 열심히 진짜 입술에 침도 안 발라가면서 하는데 물론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어떻습니까? 임나 일본부를 안 꺼냅니다. 하지만 어때요?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중학교 가야 고등학교 여기 보면 다 가야는 임나라고 가르치죠.
일본에서 임나는 임나 일본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냥 단순한 임나가 아니에요. 일본에서 표기하는 임나는 임나 일본부를 전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가야를 어디가 보면 임나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다 표기하고 있고 이게 자 여기 보면 돼요. 여기도 어떻습니까? 쭉 이야기 나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가야 임나라고 되어 있고 중학교 교과서 8종 중에 5종류가 그대로 임나 일본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계사 고등학교 세계사는 전 8종 전부 다 됐습니까? 한국으로 이제 자리 잡아버리면 남은이 기본이라는 것은 저 기로입니다. 왜? 이거는 바로 임나 일본부 관련되는 임나의 19개 관련된 지명입니다. 고차국은. 그럼 뭐냐? 이 고성가야를 소가야를 임나 19개 고차국으로 만들 것이냐? 그리고 고대 외왕의 식민지 속국 고차국임을 고성 이제 국민들은 주장할 것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성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립니다. 당당한 소가의 후순으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역사를 몰라가지고 어떻습니까? 학자들한테 다 맡겨놓은 거 그걸 해가지고 결국은 이 고성이 일본석의 외왕의 땅 고차국의 후손이 될 건지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가야사에 대해서 고성 소가에 대해서 가야사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드시 잘못된 것은 수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이번에 남은 시민들이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 남은은 6년 7년간을 기문이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은 시민들이. 그래서 제가 가니까 그래요. 우리 남은 시민들은 남은의 원래 이름이 기문인 줄 알았답니다. 왜? 6년 7년을 와서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주는데 남은이 옛날에 기문이라고.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하는 게 뭐냐? 그 기문이 일본석이라고 일본석이 지명인 것을 6년 7년 동안 말 안 했더랍니다. 그걸 알고 나서 남은 시민들이 다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놈의 후손이냐? 기문은 원래 일본석기의 외놈의 땅이면 외왕의 땅입니다. 외왕의 땅. 자, 여러분들은 그 기문보다 더 강력한 임나 19개 고차국으로 여러분들 글자 고자가 하나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자가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가야보다는 어떻습니까? 지금 고차국으로 유네스코에 이제 지명을 했을 지도 설명으로 들어가 있고 앞으로 그것이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된다면 틀림없이 아마 박물관은 소가야라는 내용보다는 고차국이라는 용어로 도배를 해갈 겁니다. 전국의 가야 박물관이 그렇게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추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야 박물관에 일본석이 지명을 넣으라고 한 사람이 그 사람 이름 안 밝히겠습니다. 문화재 측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알아냈습니다. 그 양반 반드시 이번에 문제가 터지면 추적해가지고 햄식이 됩니다. 공문 잘라야 되고요. 왜? 제가 먼데 나서가지고 전국의 가야 박물관에 일본석이 지명을 왜 잡아넣게 만들어? 물론 후에 조상이 외놈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자기 집안을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때요? 반드시 그것이 진짜라면 추적해가지고 그렇게 지시한 인물 반드시 대통령이 나서라고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대한사랑이 이렇게 딴 거 없고요. 국가에서 돈 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뭐냐? 시민들, 깨미군관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회원돼가지고 10,000원, 20,000원 내가지고 전국에 이런 행사를 계속 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현실을 알게끔.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이거 누가 도와주깁니까? 도와주면 자기들 역사 다 깨지는데 일체 이걸 못하게 만들려고 하죠 보면요. 하지만 우리 시민단체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전국에 5,000명 행사도 올림픽 공원에서 이렇게 홀에서 했고요. 그리고 학술대회도 올해 장장 5일 동안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나일본 부활 때문에 이걸 방송국까지 이뤄가지고 됐습니다. 이걸 남은이고 모든 데 알렸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12명이 이거 아시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12명이 뭉쳐가지고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자고 발의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의 홍익인간은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이름이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지금의 국회의원 12명이 뭉쳐가지고 저 홍익인간을 삭제하자고 발의를 했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알고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저희들도 방송하고 신문 광고까지 이렇게 규탄 광고까지 내가지고 결국은 저지시켰습니다. 이 발의한 사람이 자기가 그러면 이거 안 하겠다. 일단 물어봤습니다. 참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고 수수천년 내려온 홍익인간을 삭제하자는 국회의원이 탄생할 정도까지 이렇게 나라가 엉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대한사랑은 역사교과서 만드는 거하고
대학원에서 석박사 논문을 가지고 교육을, 이런 학자들을 길러내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이 있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사랑 회원으로 가입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만든 그 17반 많은 이만을 가지고 신문 광고 내가지고 홍익인간 삭제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한국사는 미래가 없습니다. 왜? 아까 이야기했죠. 동북공정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아무도 반론을 세울 수가 없는 정도까지 가버렸습니다. 왜?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동북공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특히 고성의 소가야 이거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